고등학교 2학년 여름, 나는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의 학교는 시골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입소 첫날,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숙사 분위기가 신경이 쓰였다. 기숙사는 오래된 4층 건물이었다. 나는 3층 방에 배정되었고 룸메이트는 모두 처음 보는 친구들이었다. 첫날은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별일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기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기숙사 생활 첫 주의 어느 밤이었다. 자정이 지나서야 불이 꺼지고 학생들은 모두 잠에 들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맨발로 복도를 걷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다. 반복되는 소리에 친구들도 점점 겁을 먹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는 복도로 나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복도는 공포 영화에서나 본 것처럼 어두웠다. 손전등을 비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복도 끝에 창문이 열려 있어 바람 소리라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룸메이트 중 한 명에게서 이 기숙사에 전해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어느 여학생이 새벽에 기숙사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이후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는 그 소리가 그녀의 발자국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갑작스러운 몸의 이상으로 잠에서 깼다. 방 안은 한기가 돌았고 나는 이상하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움직일 수 없어서 몸부림치다 눈을 떴다. 그때 문 쪽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그저 그런 느낌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겁에 질려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른 채 아침을 맞았고 나는 이 경험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내 말을 들은 다른 룸메이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우리는 고립된 방에서 벗어나려 했고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건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했으나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한 소리는 계속되었고 우리는 끝내 층을 바꾸게 되었다. 이후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그해 여름의 기억은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았다. 시간이 흘러나는 기숙사를 떠나 대학에 진학했지만 가끔 그 기묘한 경험이 생각나곤 한다. 그날의 발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미스터리한 사건의 잔재였을까? 지금도 가끔씩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기숙사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며 여름밤을 보내곤 한다. 여러분의 기숙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빌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회자되는 공포썰은 보통 일상에서 시작하여 예상치 못한 공포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전형적인 공포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여름, 나는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캠핑을 떠났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사이였고 항상 여러 군데를 여행하며 추억을 쌓곤 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서울에서 벗어나 인접, 드문 산간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없는 숨겨진 장소로 누군가의 블로그 포스트에서 한번 스쳐본 적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캠핑장은 꽤나 우거진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평화로운 동시에 조금은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 캠핑장을 가로질러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 있었고 멀리에는 오래된 폐가로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의 시간을 기대하며 텐트를 치고 불을 피웠다. 첫날 밤 우리는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평소처럼 재미있는 이야기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야기가 고갈되자 자연스럽게 무서운 이야기로 주제가 옮겨갔다. 성훈이가 그 폐가에 얽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곳에는 예전부터 수상한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이상한 소문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 우리는 성훈의 이야기를 그저 그런 이야기로만 여겼다. 하지만 성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점점 더 무겁고 무섭게 흘러갔다. 그날 밤 늦게 모두가 잠에 들었을 때였다.
난 잠에서 깨어났고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을 청하려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무언가가 나를 깨우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어 텐트, 천이 흔들렸고 그때 한기가 느껴졌다. 그런데 그때였다. 텐트 밖에서 누군가가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푹신한 흙길에서 나는 발소리였다. 처음엔 친구들 중 누군가가 장난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닐까 싶었다. 그러나 목소리 하나 없는 그 분위기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설마 성훈이가 말한 그 폐가에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발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두려움은 배가 되었고 나는 친구들을 깨울 결심을 했다. 소리 없이 모든 친구들을 깨웠지만 아무도 내가 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저 바람 소리가 아닐까 하면서. 그렇게 밤이 깊어갔고 새벽이 되자 발소리는 사라졌다. 모두가 안심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텐트가 아닌 아까의 폐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결국 우리는 함께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조용히 그곳으로 다가가니 그곳에는 진짜로 폐가가 있었다. 몇몇 창문은 깨져 있었고 안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니 낡은 가구들과 먼지로 뒤덮인 바닥이 보였다. 그리고 그때였다. 갑자기 손전등이 꺼져버렸다. 나와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달리기 시작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캠핑장으로 돌아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흘러다녔다. 텐트로 돌아온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성훈이 이 모든 것이 장난이었음을 고백했다. 성훈은 우리를 겁주려고 준비한 이야기였고 발소리나 소리도 그저 그의 장난이었던 것이었다. 모두가 안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때 텐트 밖에서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문을 여니 아무도 없었다. 그 밤의 진실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남게 되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다시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훌쩍 넘었고 위치 탓에 교통이 조금 불편한 곳이라 다른 아파트에 비해 월세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내 젊은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오래된 아파트에 흔히 있는 낡고 어두운 지하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민들 사이에선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대개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형광등 몇 개는 깜빡이고 있었고 주차장의 여러 구석은 빛이 닿지 않아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특히 무서운 점은 항상 주차장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시선과 함께 들리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깊은 고통 속에서 내는 것처럼 억눌린 소리였고 누가 들어도 한번 들어서는 쉽게 잊을 수 없는 음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이 소리를 누군가의 장난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마치 주차장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을 말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몇 년 전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실제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한 젊은 여성이 주차장에서 목숨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었고 경찰은 사건을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종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결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1층에 사는 성민이라는 청년이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중 그 무서운 소리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짐짓 모른 척 하려 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주차장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가장 어두운 구석, 아무도 주차하지 않는 곳에 누군가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을 받아 윤곽만 드러난 그 형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그림자와 같았고 그 주위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성민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때 그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성민은 그 형체의 눈에서
인간의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저기를 느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성민은 간신히 몸을 돌려 아파트 입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등 뒤에서는 여전히 그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그의 곁을 쫓아오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가까스로 아파트 계단을 올라와 자신의 집으로 들어선 성민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민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고 불안한 마음에 이웃들에게 그날 밤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던 주민들은 썩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이 아파트에 얽힌 전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존재는 불의의 사고로 삶을 마감한 한 여성의 영혼이며 한반도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남아있는 주민들은 여전히 그 소리와 존재를 알면서도 낮은 월세와 교통의 불편함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주차장의 전설은 또 하나의 무서운 이야기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해지며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실제인 듯한 공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